일 테스트 혹시 질문 있나요? 일 테스트 질문할 사람 오늘 조동사 거의 다 고득점이긴 한데 그냥 넘어갈까요 그냥? 그러면 그냥 바로 조동사 해설하던 거 이어서 좀 할게요. 여기 지금 다 문제 풀어왔고 혹시 지금 나 이거 그래머 인사이드 라이민 이제 아직 안 가져왔으니까 책을 채점 안 됐다 손. 나 아직 과제 채점 안 됐다. 윤건이랑 나머지는 다 된 상태예요. 틀린 문제 아직 안 고쳤죠. 채점만 한 상태죠. 그죠? 그러면 조동사 오늘 진도 다 빼고 진도 다 나간 다음에 오답 풀이는 다음 주 토요일에 일괄적으로 할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그 채점한 거 그러니까 윤건이 채점 꼭 다 하고 와. 틀린 거 고치는 거랑 그다음에 오늘 그 뒤에 숙제해 오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토요일에 채점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날 이제 와서 여기서 다 일괄적으로 다시 풀면 제가 돌아다니면서 참석해 줄게요. 아시겠죠? 나 이거 지금 그래머 인사이드 3 이 교재 그 문법 교재 난이도 자체가 나 너무 어렵다고 생각한다 손. 그냥 솔직하게. 안 어려워요? 네, 할만해요? 네, 할만해요. 라임이는 할만합니까? 괜찮아요? 그럼 라임아 조동사가 뭔데? 할만하니까 조동사가 뭐예요? 이거 어딨어? 의미를 보충해줘요. 아 추측이요? 왜요? 왜 조동사가 추측인데요? 주관이라서요? 그건 또 왜요? 자꾸 왜요 하니까 짜증나죠? 자 이렇게 끌으라 했지. 객관으로 나누니까 객관은 그럼 지원은 누군데? 동사니까. 자 그래서 조동사도 역시 마찬가지 시제랑 태 갖는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그죠? 자 요거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일단 너네 조동사는 일단 중학생 때 제일 중요한 게 must가 무슨 뜻인지 can이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뭐 have to나 used to 이런 애들은 무슨 뜻인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오늘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고등학교 것까지 마스터입니다. 오늘 사실상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것까지 다 끝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 제가 숙제 내줬어요. 유닛2 숙제 안 나갔죠? 그죠? 이거 해야 되죠?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보자. 지가 can 뜻? 할 수 있다. 한별아 can 뜻 하나 더. 틀림 있어요 그거는. 자 그거 말고요. can 뜻 하나 더 있는데 can I get some water? 뭐야 이거? 허락이죠? 허가. 알겠죠? may는 뭐뭐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찬수야 또 may. 요것도 허가. 자, 그럼 태야 요 can이랑 may의 허가 차이 구분할 수 있어요? 이 허가는 좀 얘랑 뭐가 달라요? 기억나는 사람. 너네 그래서 나중에 외국 갔는데 허가 둘 다 허가라고 바꿨으면 큰일 나. 나중에 미국 놀러 가서 애플 스토어 갔어. 아이폰 살라고. 가서 can I use it이라 해야 돼? may I use it이라 해야 돼? may I use it? 뭐라고 생각해요? can I? 너 갈렸네? 자, 뭐라고 생각해? can? 아유 can으로 몰렸네. 자, 자 may라고 하면 뭔데요? 그 사람이 허락해야만 내가 쓸 수 있는 거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갑자기 화장실 너무 급해서 쌤 저 화장실 좀 빨리 갔다 와도 돼요? 라고 할 땐 메이라고 하셔야죠. 왜? 결정권자가 저니까요.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상대방일 때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물론 아이폰 쓰는 것도 결정권자가 그 직원이긴 하겠지만 근데 그 사람이 쓰라면 쓰고 말라면 말아야 되는 그런 좀 절대적인 권력 관계 있어야 돼요. 그 손님으로 갔는데 메이라고 하면 자진해서 노예가 되겠다는 그 꼴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인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허락이 무조건 있어야만 하는 절대적인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거라 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can, may 했고요. 그 다음에 must도 뜻 두 개죠. 경구야 must 뜻? 강한 추측.
그러면 현배가 또 강한 추측 다음에 무조건 뭐뭐 해야 한다. 틀림없다 강한 추측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의무라고 하시면 되죠. 무조건 해야 된다. 알겠죠? must. 자, 대망의 should. 자, 이거 기억하는지 한번 볼까? 라이마 should. 왜냐면 필기가 있으면 너만 지금 안 돼 있을 거 아니야. 그거니까. 자, should 기억해 혹시? should. should. 당연하다. 얘들아, 내가 해야 한다 하지 말라 했지. 당연하다라고 해줘. 당연하다. 알겠지?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당연하다.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했으니까 시험 성적이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지. 이런 당연하다. 알겠지? 이거 꼭 당연하다라고 알고 있어야 돼. 뭐라고 태? 한 번만. should. 당연하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하면 끝. 자, 이거 세 개 다 구분할 수 있다. 손. can't, mustn't, don't have to. 한배? 아니야? 경빈이? 아니야? 지윤은? 넌 너야? 자, can't 이거 뭐예요? 물론 I can't do it 했을 때 가능성을 부인할 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can't 했을 때 그거 말고 불가능하다 얘기하는 거 말고는 뭐라고 하면 돼요?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부정적 강한 추측이라고 했죠. 지우가 밖에서 지금 놀고 있을 리가 없어. 지금 학원에서 수업 듣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게 can이 알겠지? can't. 알겠죠? 너네 이거 특히 미국 애들이 그런데 너네 can이랑 can't랑 발음이 좀 비슷하게 들려. 듣게 할 때 I can't do it 이러면 할 수 있다고 한 걸까? 할 수 없다고 한 걸까? 경민아 I can't do it 이러면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한 거 같아? 할 수 없다고 한대. I can't do it 이러면 할 수 있다? 지원이 어떻게 생각해? I can't do it. 왜? 그럼 할 수 있다는 뭐라고 하면 돼? 할 수 있다는 I can do it 이러면 할 수 있다거든? I can't do it 이러면 할 수 없다야. 그러니까 니네가 듣게 할 때 짜증나는 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can't, 그러니까 영국 애들은 딱 명확하게 발음해줘. I can't do this 막 이런 식으로 해. can't 이런 식으로 하거든. 근데 미국 애들은 can 이게 can't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중고등학교 영어 듣기 할 땐 뭐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 중고등학교는 천천히 하잖아. 그럼 이게 나중에 어디서 문제가 생길까? 여러분 한 22부터 24 사이에 보게 될 토익이라는 시험 가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 듣게 할 때 너네 특히 딕테이션 할 때 그런 거 안 들리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뭐 많이도 필요 없고요. 막 두세 개가 이렇게 애매하게 들리면 그것만 체크해서 딱 그것만 좀 한 3번만 들어줘. 알겠지? 그러면 영어 실력이 엄청나게 빨리 많이 성장할 겁니다. 알겠죠? 자, mustn't는 이건 뭐예요? can't랑 다르게. 그러니까 이거의 부정이 can't고요. 이거의 부정이 mustn't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무라는 거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금지죠, 금지. 자,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유닛 1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이거. 그래서 뜻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2, 3학년 때는 조동사 시험에 나오면 메이에다 밑줄 거 요 둘 중에 뭐게 요거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죠. 그지? 그리고 이거 정확하게 해석 못하는 친구들 많아서 이거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각각의 조동사가 무슨 의미로 맥락에서 썼는지를 잡아내는 게 중학생 때 가장 기초적인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뜻이 애초에 이렇게 두 개니까 의미를 정하는 건 맥락이야.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알겠지? 해석하는 연습을 부단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유닛 2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헤드 베러가 니네 평소에 잘 안 들리거든? 왜냐면 이렇게 발음하거든. 친절하게 원어민들이 You had better do that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You had better do that 이러면 얼마나 평화롭고 편하겠어 우리가. 근데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you'd better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너네가 딕테이션 할 때 이게 you had better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you'd better do that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발음하는 거 연습 좀 많이 하세요. 너네가 발음을 하는 걸 연습을 하잖아. 이게 놀랍게도 귀에 영향을 줘서 들리기까지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듣기 실력 올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스피킹입니다. 말하셔야 돼요. 말하기. 알겠죠? 그래서 듣기 실력을 올릴 때 제일 중요한 게 요거를 계속 발음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You had better eat more vegetables 라고 하겠지만 원어민들은 you'd better eat more vegetables 이렇게 줄여서 얘기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축약형 이렇게 쓰니까 이 D가 had였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had. 알겠죠? had. 그래서 had better 동사 원형을 쓰면 had better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실제로 지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이 행위를 하고 있겠어요? 안 하고 있겠어요? 안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행위, 이거를 듣는 사람이 안 하고 있을 때 써야 돼. 이미 태희가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you had better study hard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지? 그러니까 이걸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딱 아셔야 되는 게, 아, had better를 쓰면 기본적으로 조언, 충고로 가는 경우가 많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 당연히 어디 많이 나오겠어요? had better, 지우야. 내신 대비할 때. 대화문에서 곧 보실 겁니다. 아마 보신 적도 있을 거고요. 알겠죠? 대화문에서 나와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동사는 부정형을 항상 어떻게 하면 되냐면 조동사 뒤에 그냥 not 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can not, 그러니까 can't, must not, mustn't, will not, won't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had better도 너네 not을 헷갈리면 안 돼. You not had better 이러면 안 되고 you had better not이라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not을 had better 뒤에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동사는 부정형을 쓸 때 not을 뒤에다가 쓴다. 알겠죠? 그러니까 can't만 외우면 되겠네. 너네 어차피 can't는 다 알잖아. 잠깐, 조동사 had better 부정해야 되니까, 아, can't는 not이 뒤에 붙었으니까 아, had better not이구나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 그지?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외우세요. 어차피 너네가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나 이거 본 적 있다, 손. ought to.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이거 사실 고등학교 거 모의고사 이상 아니면 사실 본 적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너네 얘들 사실 원어민들도 이거 처음 보는 사람들 많아. 원어민들도. 그러니까 그 정도 사실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잘 안 쓰는 말인데, 자, should가 일단 기본적으로 뜻 몇 개만 정리해 줄게. 일단 첫째, 뭔가 논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우리가 추측하거나 판단할 때 써요. should가. 예를 들면 이거지. 2 더하기 2는 4니까 그러면은 4 더하기 2는 6이겠지? 막 이런 느낌이 should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럼 얘도 이렇게 되겠지? 라고 하는 게 should 첫 번째 뜻이에요. 알겠죠?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럴 거야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위성 주장이에요. 당위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뭐가 좋을까? 눈이 오면 길이 미끄러워지잖아요. 어제 눈 많이 왔죠?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워지는 건 자연 현상이죠. 그죠? 이런 거는 소위 절대적인 현상이라 그래요. 무조건 일어나는 거. 근데 학생은 무조건 다 공부 열심히 해요? 아니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열심히 그냥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 소위 당위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돼서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 좀 당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선택의 자유인데, 근데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위성 주장이. 알겠죠? 그러니까 너네가 소위 알고 있는 should의 뜻이 요거야. 요거 뭐뭐 해야 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뭔가 으이그 쯧쯧쯧 이런 뜻도 돼. 내가 니 그럴 줄 알았다. 이것도 돼. should가. 알겠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냥 이 정도만 볼게요. 그러면
should가 뜻이 되게 여러 개죠. 근데 ought to가 딱 이것만 나타낼 때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뭐 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해야 한다가 당위성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should의 뜻과 비슷한 거죠. 이렇게 쓸 때 should요. 알겠죠? 그래서 you ought to turn off. 그러니까 너는 꼭 핸드폰을 꺼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솔직히 우리가 핸드폰 걷는 거 아니면 너네가 핸드폰 들고 올 수 있잖아요. 그죠? 핸드폰 들고 왔을 때 무조건 꺼야 돼, 핸드폰? 아니 핸드폰 안 끈다고 막 죽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핸드폰을 안 끄면 큰일 나는 거. 그런 거 쓸 때는 must 쓰면 돼. 그지? 근데 수업 들어올 때 핸드폰 안 끈다고 그래서 우리가 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must는 쓰진 않고 should를 쓰겠죠. 다른 친구들 방해가 될 수 있고 수업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그러니까 핸드폰을 끄는 게 당연한 거잖아. 에티켓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ought to는. 알겠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덕적으로 훈계하고 꾸짖고 혼낼 때 많이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should보다 뜻이 더 빡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딱딱한 뭔가 훈장님이 훈계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너네가 웬만한 글에서는 잘 안 보고요. 그리고 특히 미국 사람이 어떤 미친 미국 사람이 저거를 구어체 말할 때 쓰겠습니까? 말할 때는 should 쓰는 거예요. 너네 그러니까 왜냐면 좀 어려운 거 배웠다고 나중에 뭐 공항이나 이런 데 가서 막 ought to 쓰면은 사람들이 좀 당황할 거야.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원어민들 저거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야. 한 70%는 모를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잘 안 써요. 글에서나 볼 겁니다. 글. 알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입니다. 마찬가지 근데 요거는 잘 보시면 had better not이잖아. 얘는 ought not to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왜냐면 투부정사는 부정형을 어떻게 써? 찬솔아 not to라고 해, to not이라 그래. not to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ought not to야. 이건 또 ought to not 이러지 말고. 알겠죠? 그래서 요거랑 다르게 얘는 not이 여기 붙어야 돼요. to 앞에.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조동사는 부정을 뒤에다 붙이고요. 너네 준동사 있죠? 준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얘네들. 그지? 얘네들은 not을 앞에다 붙여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는 이렇게 not을 앞에 붙이고 조동사는 뒤에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투부정사니까 앞에 붙인 거예요. 자, 이제 대망의 used to. 자, 요건 잘 보세요. 자, 둘 다 뜻이 뭐냐면 뭐뭐 하곤 했다거든요. 혹시 지우 옛날엔 했는데 요즘 안 하는 거 뭐 있어? 뭐 그런 습관 같은 일 없어요? 옛날엔 했는데 지금 아예 안 하는 거. 아, 없어요? 경빈이는 없어? 없어? 태희는? 없어요? 윤건이는? 없어요? 찬솔이도 없어요? 지원이는? 미끄럼틀 타기. 그쵸. 지금 미끄럼틀 타시는 분 있어요? 미끄럼틀 다 안 타시죠? 난 타는데 라는 그런 사람 없네. 지금 표정 보니까. 그죠? 적절한 예시네. 미끄럼틀. 지금 이 나이 먹었는데 미끄럼틀 타고 있으면 좀 그럴 수 있잖아. 그지? 가끔 타는 거 아니면. 자, 그래요. 미끄럼틀 타는 거. 좋습니다. 자, 그러면 미끄럼틀 옛날엔 타는데 지금 아예 안 타죠. 그지? 그리고 지금 집에 가서 콩순이랑 노시는 분 있어요? 콩순이, 미미 막 얘네들이요? 타요 막 이런 거 로봇 갖고 노는 사람 있어요? 없죠. 자, 이제 이것도 다 하던 거지. 이제 다 사촌 동생 물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할 때 쓰는 게 요거야. 알겠지? 근데 여기엔 없거든. 여기엔 안 써 있어 지금 C에. 근데 배웠거든 니네가. 차이 구별해 볼 사람. 다르니까 내가 이렇게 구별해 놨을 거 아니야. 배우긴 했어. 해볼 사람 없어요? 자, 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조동사에서 배우고 있는데 그냥 엄밀히 형태만 보자. 형태. used to가 조동사예요? 경민아?
내가 말한 조동사 뭐였어 아까? can, could, will, would, may, must, should, might 얘네들 얘기한 거잖아. 그지? 걔네들 빼고는 엄밀히 얘기하면 형태상으로 조동사는 아니에요. 조동사적인 그런 기능을 한다 뿐인 거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냥 이거 그냥 동사죠. 여기서 그냥 동사 과거형이잖아. 동사 과거 시제죠. 그지? 그러니까 얘는 그럼 지금 동사를 쓴 거고 얘는 조동사를 쓴 거죠. 그러니까 배운 거잖아. 동사는 객관이고요. 조동사는 주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지금은 확실히 안 하는 걸 알 때 쓰는 거야. 그래서 너네 미끄럼틀 안 탄다며. 그지? 그리고 콩순이 갖고 안 논다며. 그러면은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과거의 옛날의 습관이죠. 그러니까 그럼 이거 쓰면 돼요. 알겠죠? 혹시 옆집에 오스탈로피테쿠스 사시는 분 있어요? 혹시 오스탈로피테쿠스랑 나 친구예요. 호모 에렉투스랑 친구입니다. 혹시 있어요? 옛날 우리 조상, 인류 조상. 근데 인류 조상이 밥을 어떻게 지어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한다 칩시다. 옛날에 뭐 오스탈로피테쿠스는 밥을 그냥 생 날 것으로 먹었다. 불이 없어서. 예를 들면. 근데 그거 혹시 알아요? 아시는 분 있어요? 모르잖아. 근데 옛날에 그러곤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옛날 사람들은. 조선시대에서 오신 분도 없죠. 고려시대도 없으시죠? 뭐 고려시대 때 남자들은 뭐 밥을 어떻게 먹곤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런 얘기할 때 쓴 게 우드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상관없이 옛날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성으로 뭐뭐 하곤 했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게 우드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으로 실제로 내가 안 하는 걸 알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객관적으로 안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드는 그게 아니라 지금 안 하는지 모르는 습관을 추측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뭐뭐 하곤 했다지만 얘는 동사로서 봐야 되고 얘는 조동사로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배운 거 그대로 써먹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 배운 거잖아, 그지? 이거 그대로 써먹으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니까 개념이 단단한 거야. 안 까먹고. 산소야 할 수 있겠지 이거. 이해되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여기 특징이 있는데 used to는 여기도 써 있을 건데 이게 지금 뭐라 돼 있냐면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 때는 would를 쓸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used to는 옛날에 뭔가 동작이랑 상태 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would는 동작만 얘기해야 돼요. 상태는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백마공가에서 살진 않았으니까 여기 원래 맥도날드 있었다면서. 다 몰라요? 너네 다 모르는구나. 맥도날드 있었던 거 알아요 혹시 여기? 여기 백마공가에? 내 기억이 맞다면 스타벅스? 저기가 원래 맥도날드였다는데? 누가 알려줬는데? 그 버거킹도 원래 있었는데 없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거래. 그래서 여기 햄버거 성지였더라고. 맥도날드까지 있었더라고. 그래서 근데 옛날엔 그러니까 여기 맥도날드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아예 없죠. 그지? 그거 쓸 때는 used to 써야 돼요. would는 상태를 못 받아요. 왜냐면 지금 안 하는지 모르는 그냥 일반적인 동작적인 습관을 나타내는 거일 때만 쓰는 거라서 그런 거고 상태를 나타낼 때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used to만 써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요거.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제 다 배운 겁니다. 요 정도 배우면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의 모든 그냥 조동사 다 마스터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동사 개념 다 정리해 줄까? 정리 근데 내가 앞에 다 해주지 않았어? 이거 유닛 1에서 뭐는 뭐 이렇게 쭉? 그지? 아닌가?
이거 지워도 돼요? 지워도 되니 지워? 자, 이제 중요한 놈 합시다. D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꺼야겠다. 자, 이래야 조금 더 임팩트가 있겠다. 자, 이렇게. 자, 우리 배운 거 한번 써먹어 볼게요. 윤건아, 1번 그는 학생님이 분명하다. 영작해 볼래? 그쵸, 이렇게 하면 되죠. He must be a student.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녀는 자, 친구가 놀고 있다. 이거 hang out with라고 하면 돼요. 지연아, 2번 해볼래? 그녀는 지금 친구가 놀고 있을 리가 없다. 그쵸. 근데 놀고 있다면 지금 놀고 있는 거야? 아니면 뭐야? 지금 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놀고 있는 중. 그러니까 이건 그냥 뭐라 하면 돼요? 현재 진행 쓰면 돼요. 그래서 she can be hanging out with friends 이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뒤에는 생략할게요. 뭐 잘하셨네요. 뭐뭐일 리가 없다는 can't 써서 must의 부정형으로 이거 쓰시면 돼요. 자, 이제 세 번째는 하고 싶은 사람 한번 해보세요. 그는 어제 틀림없이 공부를 열심히 했을 리가 없다. 이거 뭐뭐 했을 리가 없다니까 can't 쓰면 되겠죠? 찬수 해볼래? 경비? 네. 나혜미는? 한별이? 지우? 윤가희? 해볼래? 지원이는? 태희는? 없어? 자, 인류의 희망이야. 자, 해봐. He can't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뭐 하면 돼? 그냥 he can study hard yesterday 쓰면 되죠. 근데 이거 빼고 다시 해볼게. He can study hard 해석해보면 뜻 두 개로 되죠. 그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없다. 불가능함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는 공부를 열심히 할 리가 없다. 이게 두 개가 되죠. 근데 제가 지금 해석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할 리가 없다?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yesterday라서 했을 리가 없다라고 해야 돼요. 할 리가 없다가 아니라 했을 리가 없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요게 지금 배우는 D예요. 제가 지금 고3까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맨날 강조를 해줬는데 맨날 틀려.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배들도 맨날 틀려 이거. 그리고 내신 때 서술형 나오면 맨날 틀려. 너네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 지금 요거 중2, 중3 지금 이 시기에 그러니까 똑같이 배웠는데 또 까먹고 또 까먹고 또 까먹고 또 까먹다가 이제 고3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이걸 자꾸 까먹냐면 너네가 이제 자주 안 써먹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개념을 그냥 여기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외워버려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외우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외워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개념책에서
탈락해 버리잖아. 분리돼 버리지. 그러면 이제 금방 까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도 뭐 어떻게 했어? used to랑 would를 우리가 배운 개념 체계에 맞춰서 연결해서 쭉 끌고 왔지. 그러니까 너네 항상 모든 개념을 배울 때 내가 기존에 배운 거랑 무조건 연결해서 끌고 가야 돼요. 끊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상호 문명은 그만 쓸게요. 이제 자 그냥 객관부터 시작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책의 챕터 1이랑 챕터 2의 유닛 2 C까지가 딱 여기까지로 이렇게 추격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챕터 지금 니네가 배우는 이 D 부분이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능동수동은 다음 챕터에서 배울 거니까 동사를 나눌 때는 능동태랑 수동태로 나누시면 되는데 조동사의 태는 좀 다르게 접근할 겁니다. 자, 조동사는 뒤에 무조건 어떻게 쓰라 했어 내가? 동사 원형으로 쓰라 했지? 참고로 쌤 VR이 동사 원형이란 표현이에요. 동사 원형 쓰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운 거야.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을 쓴다. 근데 거기 뒤에 D 보면 지우야 뭐라고 돼 있어? 조동사 뒤에 뭐 쓰래? have pp 써 있죠. have pp요. 그래서 챕터 1에서 우리가 배웠던 현재 완료가 나와요. 완료가. 그러니까 왜 챕터 2의 조동사 이거 가르칠 때 왜냐면 너네 그래머 인사이드 2 교재 해봤으면 알겠지만 2에 이게 없어. 그러니까 너네 지금 그래머 인사이드 2는 이거 빼고 싹 다 똑같아. 기본적으로. 근데 3는 얘가 포함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3에서 have pp를 가르치기 전에 챕터 2에서 그래서 챕터 1에서 뭘 배웠어? have pp를 배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먼저 배운 이유가. 그거 그대로 써먹으면 돼요. 알겠죠?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쭉 정의했을 때 얘랑 얘의 차이점을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이 틀에 없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 과거분사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없죠. 그죠? 과거분사 어디서 와야 돼? 과거분사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준동사가 뭔데? 조동사는 주관이고 그냥 동사는 객관이래. 준동사 배워본 적 있어요? 준동사는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준동사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영어로는 verb이라고 하는데 준이라는 말이 거기에 준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진짜는 아닌데 그냥 거기랑 사실상 비슷해 이런 뜻이야. 그럼 동사야 아니야? 준이라고 하면 동사는 아니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준동사라는 이 준이란 말이 동사는 아닌데 그냥 동사랑 비스무리하는 짓을 하고 댕겨요라는 뜻이야. 그래서 준동사는 크게 3개가 있어요. 동명사, 분사, 부정사. 근데 분사도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너네 투부정사도 2개다? 아, 부정사? 투부정사, 그 다음에 원형 부정사. 너네 동사 원형도 부정사야. 그래서 투부정사는 이렇게 쓰고 동사 원형은 그대로 원형 쓰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준동사가 크게 5개예요. 알겠죠? 그래서 준동사는 이제 우리 챕터 4에서부터 쭉 배울 건데 준동사 다 들어본 애들이지, 태야. 라임이는 이거 다 들어봤어요? 경국이도 다 들어봤죠? 지우도 다 들어봤고, 그죠? 자, 그러면 준동사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서 와야 돼? 자, 다시 한번 빌드업 해볼까? 자, 경국이랑 시제 시간이 나이다. 라임아 현재 시제 뭐라 했어? 눈에 보이는 사실이라 했죠. 이제 그냥 줄여서 쓸게요. 눈에 안 보이는 사실이고요. 그죠? 요거는 챕터 3에서 알려줄게요. 자, 시간이 아니래. 그럼 시간 누가 나타내는데 찬솔아? 여기가 준동사야.
이거 근데 아직도 뭔가 와닿지가 않지 태희야. 시간을 시제가 시간이 아니다라는 말, 그지? 근데 여러분 중에 지금 9명 중에 시제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말이 이제 좀 완벽히 이해되는 친구 있어요 혹시? 한별 이해돼? 아니야? 완벽히 이해된다고 하면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서 집에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자,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많이 연습이 필요해. 한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일단 북한 마냥 세뇌만 되면 돼. 일단 시제는 시간이 아니다. 시제는 시간이 아니다. 나중에 이제 이해할 날이 올 거거든. 이제 많이 계속 배우다 보면.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얘네가 시간을 나타내는 거야. 얘네가. 왜냐면 너네 이거 배웠잖아. B 플러스 ing 중2 때 배웠죠. 뭐뭐 하는 중이다. 왜냐면 얘가 하는 중일 때 쓰는 거고요. 이거 이제 챕터 1에서 배운 거잖아. have pp가 현재 완료다. 지금 완전히 끝난 상태다. 과거 분사가 끝이란 뜻이니까요. 그리고 투부정사는 기본적으로 뭐겠어? 찬수야, 투부정사는 시간성이 뭘까? 니네가 생각하는 시간이 뭐야? 이거잖아. 쭉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잖아. 그지? 경미 초등학교 어디 나왔어? 금계초? 너네 혹시 여기 문화초인가? 거기 나온 사람 없어요? 내가 사실 학교를 일산에서 초등학교 일산에서 나오진 않아서 초등학교 뭐 있는지 잘 모르는데 그 문화초인가 거기 지금 신입생이 너무 적어서 다른 학교랑 합친다고 했거든? 올해부터인가 내년부터. 두 학교 다 합쳐서 입학생이 100명이 안 됐다 했나? 막 50명, 60명 막 이런데 오늘 내가 아까 출근하면서 기사를 봤는데 서울에 입학 신입생이 빵명인 학교가 생겼대. 다른 데도 아니고요. 서울특별시에서 1학년 입학생이 빵명. 그래서 폐교 위기에 몰렸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 2개 나왔대요. 그것도 광역시에서.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요즘 인구 관련해서 좀 뉴스도 많이 찾아보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제 너네보다 한 살 어린 중학교 2살? 한두 살 어린 중학교 1학년 애들이랑 수업을 했는데 걔네랑 그래서 실제로 그 구글 들어가서 통계로 찾아봤거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님께서 한 70년대 생이실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제 67년생이셨거든요. 근데 어제 딱 보니까 74년생이 92만 명이래요. 많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연도 58년 개띠 아저씨들 58년생이 99만입니다. 근데 요때 자식을 낳은 세대가 우리거든요. 제가 92년생이에요. 92년생이 73만입니다. 베이비 부모들의 자식. 너네가 몇 년생이지, 경빈아? 11년생이야? 근데 어제 걔네가 13년생이었거든? 13년생이 43만이래. 너네도 아마 40만 대일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구하게 2000년대부터 쭉 40만 대였어. 쭉. 그래서 근데 2007년이 살짝 높아. 그때 황금돼지의 해라고 해서 이때 태어나면 보기 좋다 해서 2007년에 좀 일부러 많이 낳으신 분들이 계시거든. 그래서 2007년이 좀 많고 그리고 이제 계속 40만 초반인데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고 23년에 몇 명 태어났을까요? 몇 명 태어났을 것 같아? 23년에 몇 명 태어났을까? 일단 43만보단 적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23만이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이냐면 17년부터 계속 20만이요. 근데 이제 더 무서운 건 뭐냐면 20만이 깨질 것 같대. 10만 대가 될 것 같대. 지금 여기 봐요. 계속 90만, 100만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90년대생이 70만이거든요. 그리고 92년생이 좀 많아요. 93, 4년생부터 한 60만 대로 떨어지거든. 근데 갑자기 이제 너네보다 2살 후배가 40만 되더니 갑자기 솔직히 23년이면 너네랑 별로 차이도 안 나는 거잖아. 그러면 11년생이니까 꼴랑 너네랑 띠동갑이네. 23년이니까 얘네가 지금 23만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여기 마두일동이죠. 마두일동 여기 백마학원가 여기 마두일동에 우리 고양시 전체 인구가 103만이거든요. 많죠. 광역시 수준이에요. 여기 많이 살아요. 여기 마두일동 여기에 1세 이게 내가 이건 실제로 통계청 가서 들어가서 확인한 자료야. 근데 이게 2024년에 알아본 거니까 지금 이제 한 3세가 됐겠죠. 그때 1세 만 1세 인구 몇이었는 줄 알아? 갓 태어난 꼬꼬마들 몇이었을 것 같아? 1만 명. 경민이 하면 얼마였을 것 같아? 1만 명. 우리 업다운 게임 하자. 다운.
다운이에요. 형 얘기해봐. 8천. 자, 다운. 오, 확 내려갔네. 2천? 2천 좀 심하잖아. 다운. 1000? 너무 때렸는데? 다운. 500? 다운. 200? 야, 너무 심하잖아. 다운. 했지. 10은 너무 심하다. 10은 많은 10은 이상이에요. 자, 자, 200부터 10 사이에요. 자, 마지막. 176명이요. 76명. 76명이라고요. 여기가. 물론 마두 이동이랑 합치면 100명 되겠지. 돼서 뭐 할 건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고양시에 고령화가 심해요. 그래서 우리 노인 인구가 좀 많습니다. 고양시가. 특히 일기 신도시잖아. 그래서 분당도 같은 일기 신도시인데 여기는 좀 젊은 사람이 왜 많냐면 네이버 있고요. 그러니까 좀 대기업 본사가 많아. 특히 IT 기업 위주로. 그리고 강남이랑 가깝잖아. 그래갖고 분당은 지금 우리랑 다르게 엄청 올랐는데 일산은 계속 쇠락하고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빨리 대기업이나 이런 게 와줘야 되는데 킨텍스 말고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힘들기는 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이제 58년생 선생님들은 이제 은퇴하실 거거든. 이제 은퇴하고 계셔. 이제 55부터 이제 은퇴하고 있거든. 은퇴하신 할아버지한테 가서 세금 내세요 이럴 거야? 그러면 여기가 세금 내야 되잖아. 그러면 해결책은 뭐야? 세금 낼 사람은 뿔리던가 그게 안 되면 여기에서 더 내라고 하겠죠. 그죠? 지금 인구 구조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너무 많죠. 근데 이거를 유럽은 150년 걸렸거든요. 유럽은 150년 동안 해서 지금 이제 인구 구조가 와서 지금 망하네 만에 하는 거야. 실제로 이탈리아는 노년 인구가 30%에 육박하나 그래.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30%나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20 몇 퍼거든. 우리도 초고령 사회야. 우리도 지금. 그래서 좀 봐봐요. 58년에서 74년 여기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갑자기 13년부터 팍 줄더니 10년밖에 안 걸렸지. 여기서 여기는 그래도 좀 걸렸는데 여기서 여기는 10년 만에 지금 반토막 났잖아. 그래서 여기가 그러니까 더 빠르게 주는 거잖아. 여기가. 그러면 23년생들이 나중에 예를 들면 20살이 돼서 40년생이 태어났다 칩시다. 20년생들이 나중에 40년이 돼서 얘네가 애를 낳으면 그때 40년생은 몇 만이에요? 그럼 당연히 10만이어야 되잖아요. 아니죠. 10만에서 깎아서 5만이 되죠. 남자 여자잖아요. 그래서 인구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20만에서 5만 되는 거예요. 왜냐면 20만 중에 남자 10, 여자 10이니까 여자 10만 아이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10에서 근데 심지어 출산율이 1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낳아봐야 5만인 거야. 그럼 5만도 안 되는 거네. 그러니까 3만에서 4만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대로 가면. 그러니까 40년대는 3만 4만이에요. 그래서 2100년이 되면 대한민국 총 인구가 1800만으로 쪼그라듭니다. 지금 530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별로 안 느껴지죠. 근데 여기 인구가 이만큼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제 돌아가실 나이가 되면 이제 갑자기 어떻게 바바바바바박 이렇게 줄어. 그래서 2100년이 되기 전 2050년부터 2080년 사이에 인구가 팍팍팍팍 이렇게 줄어요. 그래서 이제는 2040년, 2050년부터는 학원은 여기서 한 90%가 사라질 거고 그 90% 사라진 게 다 뭘로 바뀌어? 장례식장, 요양병원, 화장터 이걸로 바뀌는 거죠. 왜냐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2100년 되면 1800만 명 남아요. 5천만 중에 4천이 날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 애 좀 많이 낳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있긴 한데 혹시 여학생들 중에 혹시 나중에 애 갖고 싶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지원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그럼 전멸이네. 지금 여기 그러면은 출산율이 일단 1이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6명이 무조건 최대 맥시멈인데 0명일 수도 있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애를 낳으라고 하는 건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민을 받아야죠. 빨리 오세요. 우리나라 오세요 하고. 그래서 실제로 너네 지금 아파트 짓는 분들 한국 사람 아예 없어요. 다 베트남,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필리핀 여기서 오신 분들이야 싹 다. 건설 현장 가보시면 한국인 아예 없습니다. 80%가 조선족이에요. 한국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민을 많이 받으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우리나라 지금 가뜩이나 한민족으로 지금 몇천만 년, 몇천 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새로운 사람 딱 옆에 와서 예를 들면 이슬람 믿는 무슬림이 태희 집 옆집을 왔어. 근데 무슬림 너네 그 터키나 아니면 뭐 이집트나 이런 그 유튜버들 여행 유튜버 잘 보면 새벽에 맨날 깨거든. 막 이상한 노래 나와. 막 이런 소리 나와. 옆에서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니까 알라신한테 그거 틀고 있어. 뭐 어떻게 할래? 똑똑똑 Are you crazy? 이렇게 할 거 아니야. This is Korea, not Allah 이럴 거 아니야 너네. 그럼 이제 싸우겠지. 네가 감히 알라를 해? 왜 이러고 이제 막 싸울 거 아니야. 우리는 맨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노래를 틀어야 된다. 그러니까 틀면 쫙게 안 틀어. 에어팟 맥스 사주잖아. 그거 들으면서 하라면. 근데 겁나 크게 틀어. 그래야 신이랑 뭐 가까워지니 뭐니 하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날이 얼마 안 남았겠죠. 그러니까 어제 걔네한테도 얘기했는데 이게 애국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얘기인가 싶긴 한데 너네가 나중에 어른 됐을 때는요. 우리 세대는 이미 늦었어요. 우리 세대는 그냥 죽어야 되고요. 여기서 그냥 살아야 돼요. 못 나가요 이제. 너네는 그러니까 나중에도 아니야. 너네 지금 벌써 16이잖아. 그럼 너네가 취업시장 뛰어든 게 이제 딱 10년 남은 거거든. 그럼 2036년이죠. 그때가 되면요. 저 그 한국에서 취업하려 하지 마시고 좀 그냥 전 세계로 생각해요. 일본, 뭐 중국.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하려고 하면 좀 선택지가 좁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다양하게 생각해서 나는 어디서든 가서 일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좀 글로벌 의식을 좀 공부하고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너네가 만약에 한국에서만 하고 한국에서만 해야죠라고 하면 나랑 같이 죽어야 돼. 만약에 예를 들면 한국이 망해간다고 한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민을 가고 싶어. 이민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 개 필요해. 돈이랑 어학 성적. 이 두 개 필요해요. 근데 이민 간다고 쳐. 그럼 어디 갈래? 그거 봐. 미국이래. 뭐 파푸아뉴기니 가실 분 있어요? 뭐 짐바브웨?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하물며 그 가까운 중국도 안 갈 거잖아. 중국 갈래? 안 간대잖아. 그지? 나도 안 가고 싶을 것 같아.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다 영어 쓰네? 그래서 지금 영국 애들이 다 도망가고 있거든? 유럽이 망하고 있으니까. 심지어 영국은 지금 유럽연을 나왔잖아, 심지어. 그래서 영국에서 지금 인재들이 유출되는 속도가 유럽에서 제일 높아요. 그 다음 프랑스고 그 다음 이탈리아로 알고 있는데 얘네가 다 도망가는 거야 지금. 프랑스는 너가 1억 벌잖아. 세금으로 얼마를 뜯어가면 5,500을 뜯어가요. 세금으로 50% 뜯어가요. 너라면 안 도망갈 거야? 개빡세게 해서 서울대 나와서 연봉 1억 찍어놨더만 5천만 원을 소득세로 가져간다 쳐봐. 뭐 국민연금 뭐 이런 것까지 해서 5천만 원을 가져가. 살고 싶겠냐고.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 거야. 근데 문제는 똑똑한 애들이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나라를 걔네가 떠나버리면 그러면 여기 누가 남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너네가 보통 가려고 하는 게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니까. 근데 문제는 어학 성적이 필요하다고요. 영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니 갔는데 메이랑 캔을 구분을 못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이민 면접관이 no go back to Korea 이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뭐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것도 보장도 없고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이 몇천 년 동안 살면서 온갖 숱한 고비를 다 넘겼잖아요. 몽골 쳐들어왔을 때도 버텼고 일본 쳐들어왔을 때도 버텼고 IMF도 버텼고 근데 다 공통점은 인구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인구가 감소한 적은 없어요. 인구가 감소하는 건 한반도 역사 유래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연 감소한 거, 전쟁도 아니고. 그래서 진짜 아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인구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선진국 중에 인구 문제 해결한 국가가 몇 개나 될까? 하나? 어디? 그냥 찍어본 거야?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모든 국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망할지 성공할지 잘 봐 얘들아. 지금 우리 이러고 있어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망할지 성공할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거 생각보다 가까운 미래거든요. 자, 이거 우리 인구 절벽 러쉬 스타트가 몇 년이냐면 2030년부터예요. 4년 남았죠. 그러니까 다음 월드컵 때부터 우리 인구 절벽으로 추락하기 시작하는 날이에요. 지금은 대학 폐교를 매년마다 하나 내지는 빵개 2개 정도 폐교하거든요. 2031년부터는 한 20개씩 폐교될 겁니다. 20개에서 40개. 애초에 지금 대학 정원이 너네 인구보다 많아. 너네는 이제 대학을 골라갈 수 있는 시대거든. 우린 73만이잖아. 대학 정원은 늘 똑같이 40만이거든요. 근데 너네랑 똑같아졌잖아. 그지? 그래서 너네는 대학을 골라가면 돼. 그래서 그 총장님이 이제 지우한테 와서 제발 우리 학교 좀 와줄래? 에어팟 사줄게. 맥북도 사줄게. 올래? 근데 지금 이러고 있어. 지금 지방에 있는 전라권, 경상권 학교들이 그러고 있어요. 학교 등록하면 에어팟 사주겠대요. 근데 애들 가겠어요? 에어팟 사준데 개꿀 하고 가겠냐고. 안 간다니까. 그래서 폐교되고 있어요. 그래서 2030년부터니까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딱 20살이네? 딱 20살 때부터. 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꼭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대한민국이 아니어도 된다. 대한민국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좀 넓게 생각해라.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이것까지만 얘기해 줄게. 고3 요즘 진로 입시 상담을 해. 그리고 올해 이번 기수가 고3이 좀 많거든요. 근데 여자애가 딱 와서 보통은 간호사 하고 싶은 분 계세요? 혹시? 간호사 없어요? 보통 간호사 한다고 하면 중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이런 데 간다고 하거든. 왜냐면 거기 가면 이제 실제로 중앙대학교 병원, 가톨릭대 병원 이런 데 가서 간호사 할 수 있거든. 4년제 대학 병원에 일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간호사 한다고 하면 그런 데를 간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 이 친구가 그러니까 성적이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 그래서 높지는 않으니까 자기가 현실적으로 공부 좀 열심히 해서 그래도 간호학과 아웃풋이 좀 괜찮은 학교를 딱 골라온 거야. 그래서 나는 3년, 4년 동안 입시 상담하면서 처음 봤거든. 인서울 간호학과가 아닌 걸 찝어온 애가 처음이었어. 보통 인서울 찝어오거든. 내가 지금 성적이 낮아도. 너네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근데 내가 너무 궁금한 거야. 왜 대학 가겠다고 했는데 왜 인서울이 아니지? 왜 그냥 조금만 공부하면 갈 수 있는 대학을 했지? 라고 궁금했거든. 걔가 난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난 와 요즘 애들 진짜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걔가 목표가 이민이래. 미국 가고 싶대. 그래서 이걸 의도적으로 계산한 거거든. 그러니까 걔는 지금 이제 공부만 하면 되는 거야. 다 결정해놨어. 그래서 이민을 갈 건데 근데 이민 갈 때 내가 아까 얘기했죠. 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돈이 좀 많아야 돼. 트럼프 카드라고 있잖아. 그거 뭐 그냥 뭐 1,000원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좀 많이 필요해. 한 20억 막 이렇게 필요할 거예요.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미국 이민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적어도 10억 이상은 필요해요. 근데 일반인이 10억을 어떻게 모아? 우리나라 평균 월급이 300만 원 넘으면 많이 버는 건데. 그죠? 300만 원 벌어보면 곱하기 12 해봐. 3,600만 원밖에 안 돼. 1년에. 너네 연봉 1억이 대한민국 0.1%예요. 그러니까 10억을 언제 모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 친구가 뭘 선택했냐면 이민 받을 때 아무나 다 받을 거야? 아무나 안 받아. 직업 중에 엘리트는 당연히 프리패스고요. 프리패스. 재벌, 엘리트는 무조건 프리패스예요. 전문직 특히. 그래서 거기 직업들 중에 간호사가 항상 부족하거든. 그래서 간호사인 상태인데 어학 성적 있고 전반적으로 미국에 있어서의 이해도가 높고 올 의향이 있다 하면은 이민 받아줘요. 걔가 그걸 노린 거야. 그래서 그러면 굳이 4년제 대학 간다고 아둥바둥해서 반수하고 재수하고 할 필요 없이 빨리 국시 시험 빨리 봐서 간호사에서 간호사 경력을 쌓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걔가 그걸 노린 겁니다. 이민 가려고. 한국에서 살면 뭔가 비전이 안 보일 것 같다 이러는 거야 걔가. 그러니까 쟤는 저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꼴랑 19 됐는데 저걸 꽤 오랫동안 준비했더라고. 1년 준비했대. 그래서 그걸 다 설계해 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얘는 그냥 그 학교를 가기만 하면 돼. 그래서 얘가 이번 달부터 공부를 미친 듯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하고 얘도 2년 다녔거든요. 근데 걔한테서 보지 못한 눈빛이야. 막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영어를 막 살벌하게 막 7시간씩 하고 막 그래. 그래서 그거 보고 느꼈지. 와 진짜 똑똑하다. 저것도 답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 언니 그 누나를 따라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답도 아니에요. 너네 혹시 해외에서 살아본 사람? 해외 살아본 사람 없어요? 제가 대만 저 타이완 3년 6개월 살았거든요. 그래서 실제 현지 학교도 다녔었어요. 할 게 못 됩니다. 한국이 짱이에요. 한국이 최고예요. 외국 가서 살아봐야 혹시 이민 간다면 가고 싶은 데 있어? 캐나다. 이거 봐. 미국 캐나다 나왔지. 윤건이 어디 갈래? 아? 모르겠어요. 찬성이 어디 갈래? 호주? 이거 봐. 벌써 다 나왔지? 스위스. 자, 캐나다. 캐나다. 이거 봐. 내가 아까 얘기했지? 5개 안에 들어간다고.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해놓으면 뭐 나쁠 거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한번 잘 봐봐. 어차피 너네 어학 성적도 필요할 거고 나중에 취업해야 되니까. 너네 계속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나중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데서 취업 면접 가. 그럼 옆에 이윤건, 김지우 이렇게 있지만 옆에 응우엠, 뿌어쿵, 막 모하마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랑 다 취업 면접 보고 있을 걸? 진짜로? 이게 진짜 그렇게 될 거야. 우리 때문에 대기업이 그 스펙봉을 맛봤잖아. 우리가 그 스펙 전쟁의 가장 지옥 세대였거든. 92년생이. 왜냐면 우리가 딱 어떤 낀 세대였냐면 위에 그 58년생을 포함한 베이비 부모 자식이 있잖아. 그럼 이 사람들이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를 안 하잖아. 근데 우리는 인구가 70만이나 있고 그러니까 취업을 못 한 거야. 그래서 내 친구들 대기업 간 애들 최소 1년 무조건 재수했고 3년까지 재수한 애도 있어. 그래서 다 대기업을 다니고 있긴 한데 그래서 그때 스펙이 살벌했어. 뭐 내 친구들 중에 토익 900 안 넘는 애 한 명도 없었고요. 다 토익 900이었어요. 싹 다. 그리고 뭐지? 뭐 별의별 자격증 다 땄어. 별의별 자격증 싹 다 따고 그랬는데 떨어진 거야. 학교가 연대야. 연세대 영어 영문학과. 근데 떨어진 거야. 그래서 걔가 빡쳐갖고 다시 그거 뭐야 성균관대 그 시스템 공학부인가? 그 컴공 있잖아. 그거 석사 따갖고 삼성전자 들어갔어. 그래서 내 친구들 중 문과 들어간 애들이 다 석사에서 이과로 바꿔서 그래서 내 친구도 내 대학 동기인데 성균관대 거기에 나와서 우리은행 다니거든. 그래서 그냥 개발자 팀으로 넘어갔어. 그냥 문과 있으면 잘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그렇게 됐어요. 연세대 영어영문학과를 나왔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심했냐면 대기업을 100개 쓰잖아. 그러면 거기서 합격 통보 몇 개 올 것 같아? 그러니까 면접 오라고 통보하는 게 5개야. 95개가 떨어지는 거죠. 5개 면접 갔는데 몇 개 붙는다? 0개. 그래서 다시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갔어요, 애들. 근데 그런 스펙을 맛본 대기업들이 저 스펙 애들을 뽑겠어요? 차라리 외국 애를 뽑겠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어차피 글로벌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좀 길게 넓게 생각하십시오. 알겠죠? 그러니까 막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얘기한 게 다 틀릴 수도 있고 나 얘들 참고로 나 예측하면 다 틀려. 그래서 어제도 확신했어. 나는 주식을 하면 안 된다. 내가 뭘 예측했냐면 백석고 이번에 미달날 거다. 미달날 거니까 걱정 마라. 와 완전히 틀렸어요. 다 틀렸어 다. 백석고 초과해갖고 일지망에서 남자 쓴 애들 떨어진 애들 있는 거야. 그래서 어제 결심했습니다. 난 절대 주식하지 않기로. 난 안 될 것 같아. 예측을 하면 다 틀립니다 저. 그래서 제가 무조건 맞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근데 맞으면요? 그럼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그 중학교 1학년 후배가 명언을 남겼어. 뭐라 했는지 알아? 그러면 지금을 열심히 해야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멋있죠? 근데 숙제는 하기 싫대. 그래서 조금 짜증은 났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열심히 하세요. 그냥 지금을 충실히 사세요. 어차피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인공지능 때문에 세상이 더 헷가닥 뒤집어질 테니까. 그래서 어쨌든 길게 얘기해 버렸는데 자 이게 시간이잖아요. 아직 4년 후에 뭐 하고 계실지 모르죠. 4년 후면 뭐 대학 다니고 계시겠죠. 그죠? 아직 시작하기 전에가 있을 수 있지. 이게 미래잖아. 이게 투부정사야. 그래서 니네 I want to go home 하는 거야. 그래서 알겠지? 지금 너네 지금 하고 있잖아. 10분 후면 수업 끝나요. 그죠? 그래서 이게 ing인 거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리고 아까 금계초 졸업하셨다 했죠. 아 금계초에서 이 모든 게 시작됐구나. 금계초 문화초 하다가 자 그래서 지금 이미 졸업한 상태잖아. 졸업한 지 꽤 됐고요. 이미 끝난 거를 돌이켜 보는 거잖아. 이게 과거 분사야. 알겠죠? 그럼 맨날은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맨날 이게 동사 원형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게 시간이라고.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자 이제 요거 마무리 해야 되니까 그렇죠? PP죠. 준동사죠. 준동사가 시간 나타내니까요. 자, 챕터 1에서 제가 여기까지 해줬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면서 제가 현재 완료 가르쳐줬죠. 과거분사 뜻 뭐라고요?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 태희는 요거 처음 들으니까 자, 그럼 과거 시제랑 과거분사는 당연히 다른 거잖아요. 과거 시제는 여기서 왔고요. 과거분사는 여기서 왔단 말이에요. 그죠? 얘는 시간이랑 관련 없고요. 얘는 무조건 시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 시제를 쓰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과 무관한 옛날을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992년에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관련 있어요? 그냥 관련 없이 그냥 92년에 나 태어났다만 얘기한 거지. 그지? 이게 과거 시제야. 근데 예를 들면 내가 한별이한테 한별아 혹시 너 밥 먹었어?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 밥은 아까 먹었겠죠. 당연히. 밥 먹었니? 근데 실제로? 아, 혹시 드신 분 있어요? 밥 드신 분? 지금 해봤어요? 자, 그럼 내가 지금 너무 배고파. 그래서 배고파서 밥 안 먹었다 오면 가서 맘스터치 가서 싸이버거 시키려고 하거든. 그래서 내가 지원이한테 밥을 먹었냐 물어봐. 근데 밥을 먹었대. 근데 밥은 아까 아침에 집에서 먹고 온 상태죠. 밥을 먹은 옛날이에요. 근데 얘가 이 옛날이 지금 나랑 연관지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옛날을 내가 물어보는 건데 그 옛날이 지금 내가 배고픈 건 내가 연관지어서 물어본 거죠. 한국 사람은 이걸 그냥 과거 시절 퉁쳐서 얘기해. 근데 영어는 이걸 현재 완료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내가 옛날에 태어났다는 과거 시 쓰면 되는데 내가 배고파서 지원이 아까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거. 그래서 밥 안 먹었다 오면 같이 먹으려고 물어본 거잖아. 지금이랑 연관지어서 얘기한 거죠. 이게 과거 분사야. 알겠죠? 이게 과거 분사예요. 지금을 기점으로 옛날을 얘기하고 싶을 때. 알겠죠? 그래서 2022년에 실제로 쌤이 23년이었나? 23년에 도쿄 갔다 왔거든요. 23년에 도쿄 갔다 왔다는 그냥 23년 얘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과거 시죠. 근데 얘들아 혹시 도쿄 갔다 와봤니? 라고 물어본 건 뭐예요? 지금의 시점으로 혹시 가본 적 있어요? 물어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현재 완료 쓴 거야. 지금의 시점으로 갔다 와봤냐고 물어본 거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쓰면 싹 다 과거분사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과거분사가 지금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조동사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추측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을 기점으로 옛날에 끝난 걸 추측하는 거니까 그럼 일어났었다는 거야? 안 일어났었다는 거야? 이미 일어났었다는 거죠. 지금을 기점으로 끝났다는 거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하는 거죠. 태희 좀 양일중이었지 참. 태희가 양일중단이니까 태희가 양일중단이니까 그러면 초등학교도 일산에서 나왔겠지? 라고 얘기하는 거. 초등학교 이미 졸업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초등학교 일산에서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추측하는 거.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옛날에 다녔잖아. 근데 지금 양일중 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산에서 초등학교 나왔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얘가 옛날 추측이야. 얘는 지금 추측이고. 그러니까 아까 윤건이가 얘기했던 can't study hard라고 하면 안 돼. 뭐라 했어야 돼? He can't have studied hard라 그래야 돼. 옛날이니까. 알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과거 시제는 옛날이 아니에요. 옛날 얘기하고 싶으면 뭐 쓰라고요? 과거 분사 쓰면 돼요. 과거 분사. 과거 분사가 옛날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걔 어제 아마 일본 갔을걸? 잘 봐. 일본 갔을걸 이라고 말하는 건 지금이잖아. 근데 일본 간 건 어젠데요? 시간이 안 맞죠? 더 옛날이어야 되죠. 그지? 그러니까 뭐라 했어야 돼?
이렇게 하면 돼요. 일본에 갔을 걸 have pp. 됐어요? 태 이거 이해되나요? 자, 그럼 체크업 풀어볼게요. 밑에. 선생님 혹시 물티슈 재고 있나요? 아, 저기 있어요? 네. 아, 여기 있나? 동건이 단어 끝나는데 동건이요? 네. 근데 다음 단계를 지금 복화 실력 이거 친구 테스트 끝났대요. 그 합격했대요? 네. 그럼 1단계 주세요. 1단계로 갈까요? 네.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합격했으니까 당당히 고등학교 거 승급했으니까 올라가야죠. 왜냐면 실력이랑 고난도가 똑같아요. 그럼 이거 6대씩 음, 네, 일단 2데이씩 하고 호전되고 괜찮아지면 3대1로 올리는 걸로 할게요. 야, 그거 승급을 했네. 대단하다. 자, 볼까요? 자, you'd better 하고 동사 원형 써야겠죠. 조동사니까. 그러니까 listen to your parents. 그러니까 얘는 부모님 말 듣는다는 거야, 안 듣는다는 거야? 안 듣는 애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것도 조동사에서는 파악할 줄 아셔야 돼요. 2번 work at a magazine company. 잡지 회사에서 일한다. I don't anymore. But I don't anymore.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옛날에 했고 지금은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확실하게 지금 안 한다고 못을 박아버렸지, 현재 시제로. 그러면 객관적으로 확실히 안 하는 게 드러난 거니까 would를 쓰기보단 used를 쓰는 게 적절한 겁니다. 아시겠죠? You missed a great speech. 너는 대단한 연설을 놓쳤어. 놓쳤다네? 그럼 이거 옛날이죠. 옛날에 무미건조한 역사적 사실을 얘기한 거니까요. 그래서 너 엄청난 스피치를 놓친 거야. 너 진짜 좋아했을걸? 이런 뜻이야. 근데 거기 지금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should have pp가 뭐라 돼 있어요? 아, 그걸 좀 하지 그랬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논리적인 비판이라고. 응, 하지 그랬니? 그러니까 뭐뭐 했었어야 했다 후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메인은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뜻이죠. 이거 답으로 괜찮죠? 근데 must have가 좀 더 적절할 수 있죠. 왜요? 대단하대잖아. 그럼 넌 분명히 좋아했을 텐데 아유 바보 그냥 좀 듣지 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B보단 C가 더 좋은 거예요. 메인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둘 다 되는데요. 어감상으로는 얘가 더 적절하죠. 그러니까 C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푸는 거야, 문법 문제. 이해됐어요? 해석해서.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유닛 2를 포함한 뒤에 이제 문제 쓱 풀어오시면 되고 틀린 부분은 앞에 고쳐오시면 되고요. 라이면 특히 필기한 게 있다면 꼭 옮겨 적으셔야 됩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자, 오늘도 수업 듣느라 수고들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